암만 아파도 걸을 수만 있으면 안 해도 되는 수술. 특히 하지 말아야 될 수술, 인공관절 수술. 고치는 방법은 하나예요. 근육을 만들어줍니다. 이 움직임을 강화시켜주면 돼요. 간단해요. 이 운동 되게 좋아요. 왜 좋냐면 무릎의 가동성하고 그냥 맞는, 그쵸? 자, 사람들이 수술하는 1, 2순위에 들어가는 무릎. 사실 1, 2순위는 아니에요. 어깨가 1순위야. 2위가 허리고 3위 정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무릎이야말로 정말 안 해도 되는 수술. 뭐만 할 수 있으면, 걸을 수만 있으면, 아파도, 암만 아파도 걸을 수만 있으면 안 해도 되는 수술. 특히 하지 말아야 될 수술, 인공관절 수술. 무릎이 아픈 원인은 사람마다 다르죠. 뭐 퇴행성으로 오래 살다 보니까 아프신 분들도 있고, 그건 뭐 잘못된 걸음걸이나, 그쵸, 잘못된 계단 오르기 방법이나 뭐 이런 걸로 아프신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뭐 골프 같은 거 즐기시다가 무릎이 나갈 수도 있고, 축구 하다가 무릎이 나갈 수도 있고. 하지만 하나예요. 고치는 방법은 하나예요. 근육을 만들어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의 통증이 염증이에요. 염증이 일단 첫 번째로 통증의 원인이 되고, 두 번째 연골이 좀 갈려서, 그 다음에 뭐 무릎에 있는 십자인대, 전방 십자인대가 끊어졌다든가 늘어났다든가, 뭐 후방 십자인대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그 옆에 있는 무릎을 반월상으로 감싸고 있는 연골판에 이제 연골판이 찢어졌다든가, 연골판이 삐져 나왔다든가, 뭐 제자리에서 벗어났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아픈 거예요. 그런데 보통은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게, 아픈 원인을 어떤 이 수술만 해가지고 거기만 다시 붙여주고, 뭐 연골판만 뭐 잘라주고 뭐 이러면은 낫는 줄 아는데 아니에요. 거의 대부분이 무릎을 감싸고 있는 위쪽에 있는 근육은 대퇴사두죠. 그 다음에 뒤쪽에 있는 햄스트링, 그쵸? 밑에 쪽에 있는 비복근이나 가재미근, 전경골근, 뭐 이런 것들이 감소돼 갖고 오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왜냐하면 젊었을 때는 이런 것들이 다 쪼여져요. 인대들이, 측부인대도 마찬가지고 다 쪼여져서 정말 문제없이 걷는데, 근육이, 자리에 있었던 근육이 감소되면서, 나이를 먹으면서 감소되면서 공간이 생기고, 그 공간이 이런 조직들을 헐겁게 만들기 때문에. 그런데 그거를 수술을 해가지고 잘라주고 당겨준들 소용이 없어요. 왜? 그 공간은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공간을 채워주는 근육이 먼저입니다. 그럼 그 증상에 따라 또 뭐 운동하는 방법이나 이런 게 또 차이가 있을 수 있겠네요. 있죠. 근데 뭐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어느 정도 조금씩 약간의 차이점은 있을 수 있는데, 무릎의 각도가, 자 보세요. 무릎의 각도는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거밖에 없어요. 저는 지금 무릎 수술을 했어요. 어렸을 때 뭣도 모르고. 저도 당했죠. 여기까지 와야 되는데 못 오죠. 그러니까 어쨌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움직임밖에 없어요. 그러면 무릎이라는 관절이 좋아하는 움직임은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이외의 동작을 했어. 예를 들어서 골프를 한다고 보세요. 골프할 때 이 무릎이 어떻게 되나 보세요.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겠죠. 축구할 때 뭐 이렇게도 되고, 뭐 피벗도 하고, 그쵸, 공 잡고 막 돌리기도 하고, 이래서 다치는 거예요. 무릎 관절이 좋아하는 건 뭐라고요? 이거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재활을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움직임을 강화시켜주면 돼요. 간단해요. 그래서 여러 관절 중에 제일 살리기 쉬운 관절은 무릎 관절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도 모르고 다 아프니까 인공관절 수술을 하고 있죠. 어르신들이 엄청난, 이거 요즘에 어르신이 아니라 50대들도 많이 하더라고요. 다 속고 있는 거예요. 하지 마세요. 그냥 무릎 관절이 좋아하는 이 움직임으로 근육만 붙여주면 끝나는 게임이에요. 그래서 사실 무릎 재활 운동 좀 가르쳐 주세요. 그냥 이 운동을 통해서, 또는 이 운동, 그치? 무릎 관절이 움직이기에 좋아하는 그 관절의 운동들의 종목들을 정해놓고 반복만 시켜주면 제가 돼요.
이제 이 간단한 거를 몰라요, 사람들이. 없어졌던 게 생길 때 우리 몸이 얼마나 강하게 반응하는지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실수를 하는 거예요. 왜? 운동을 해본 적이 없거든. 그러니까 결국은 이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바보같이 당하는 거죠. 평생 무릎 때문에 고생할 걸 감수하면서 장애인이 되는 걸 감수하면서 2주만 하면 되는 거예요. 2주만 근력 운동을 하면 되는 걸 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무서운 일이죠. 예를 들어서 레그 익스텐션이라는 운동을 해볼게요. 맞춰주고 가볍게 할게요. 자, 이 운동 되게 좋아요. 왜 좋냐면 무릎의 가동성하고 그냥 맞는, 그쵸? 중요한 거는 힘을 빼는 동작이 없어요. 내릴 때는 천천히 내려가도록 힘을 줘야 되고, 이걸 신장성 수축이라 그러죠. 여기가 늘어나니까. 그 다음에 단축성 수축, 빠르게 올릴 수 있어야 돼요. 이것도 수축. 수축. 여기서 중요한 거는 포인트가 호흡이 들어가야 돼요. 항상 단축성 수축을 하고 호흡을 하는 거예요. 빨리 움직이고, 그러니까 힘을 쓰고 난 다음에 호흡을 뱉어주면 돼요. 하나, 둘. 이걸 연결해서 하면은 정지 안 하고 할 수도 있겠죠. 하나, 둘. 발끝은 처음에 이렇게 당겨주는 게 좋아요. 왜냐면 이렇게 풀어버리면은 힘이 잘 안 들어가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처음에는 초급자들 같은 경우에 이렇게 발끝을 당겨주면 그래도 수축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힘이 걸려 있는 상태에서 그대로 레그 익스텐션에 대한 좋은 영상들은 유튜브에서 찾으면 얼마든지 있을 거예요. 찾아서 해보시고.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내가 자극의 강도가 처음부터 너무 강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아주 작은 무게부터 시작해가지고 내 무릎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에서 이제 좀 편해졌다 하면은 한 칸씩만 올리세요. 5kg씩만. 그렇게 해서 올리다 보면은 익스텐션을 그렇게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어요. 처음부터 무리해서 하면 오히려 안 좋을 수도 있겠네요. 그죠? 그건 당연한 거죠. 그래서 사실 재활을 이걸 보고 따라서 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혼자 하는 건 추천드리지 않아요. 좀 제대로 배우고 하시고, 그 다음에 뭐 유튜브도 좀 좋은 채널에 들어가서 좀 배웠으면 좋겠어요. 뭐 우리도 사실 찍어야 되잖아요, 이런 종목들은. 일단 무릎 환자들은 이걸 뭐 레그 익스텐션을 어떤 사람들은 뭐 발의 각도를 바꿔서 하기도 하는데, 일단은 기본적인 거 무릎이 좋아하는 각도로만 움직이게 해줘야 돼요. 그래서 노멀하게, 굉장히 노멀하게. 그리고 무게는 내가 부담이 안 되는 정도. 그치. 부담이 안 되는 정도에서 횟수는 그것도 부담이 안 되는 정도. 처음에는 뭐 한 15개 할 수 있는 수준에서 시작을 해서 뭐 하나씩 올라가면 뭐든지 근육의 생성은 점중부하와 과부하가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세트마다 한 칸씩 올린다고 생각을 하고 횟수는 줄이는 거야. 뭐 15개부터 시작해서 13개, 11개, 9개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한 3세트에서 5세트 정도씩 해주면 돼요. 중요한 거는 이 무릎 재활의 이 운동이 필수 이게 아니라 무릎 관절이, 그러니까 어르신들도 여기 앉아서 그냥 뻗어보세요 이거 할 수 있거든. 그러니까 편한 운동이니까 시키는 거예요. 아니 7, 80대가 왔는데 생전 운동 안 했는데 스쿼트를 시킬 수는 없잖아 무조건. 그쵸? 일단 힘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아니 서 있기조차 힘든 분한테 무슨 스쿼트를 시키냐고 처음부터. 그쵸? 그래서 일단은 이런 기계가 좋은 이유가 뭐냐면 일단은 편안한 자세에서 힘을 잡아낼 수, 그러니까 뿜어낼 수 있게 만들어주는 운동이기 때문에 레그 익스텐션을 먼저 추천을 하는 거야. 그리고 초급자들도 마찬가지야. 이거는 바보 아니면 할 수 있거든. 이거 조절만 잘하면. 그쵸? 그래도 배우길 권해요.